자, 394페이지입니다.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어디와 어디의 압력이 같아요? 해설에 있죠? 그림 딱 보는 순간 P1과 P2의 압력이 같죠? 이런 그림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쭉 넘어갑니다. 22번이에요. 399페이지. 22번. V 노치 위어. 이거는 이제 V 모양으로 되어 있는 개수로예요. 위가 뚫려 있어요. 61번. 물이 흐르는 파이프 안에 A점은 직경이 200, 압력은 0.2, 속도 2m/s. A점보다 2m 위에 있는 B점은 직경이 100ml, 압력은 0.1. 그럼 속도는요? B점의 속도. Q는 AV에서 A1V1은 A2V2죠.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가로 200 밀리의 제곱 곱하기 2m/s는 4분의 파이. 지름이 어떻게 됐죠? 100이죠, 그죠? 100밀리 가로의 제곱 곱하기 V2에서 V2를 계산하면 8m/s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B점 전 수두에 보면 속도 수두에 2G분의 8 가로의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89번, 90번, 91번. 여기에는 이제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요. MPSH. 자, MPSH. 이 MPSH는 1번 MPSH AV가 있고요. 2번 MPSH RE가 있어요. 이거는 유효 흡입 양정, 필요 흡입 양정, 또는 뭐 유효 흡입 수두, 필요 흡입 수두라고 하기도 합니다. 흡입 절대 압력 마이너스 증기압이에요. 대기압 플러스 마이너스 높이 마이너스 마찰 마이너스 증기압. 그래서 흡입 절대 압력이 여기까지죠. 자, 어떤 경우는 플러스고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냐. 수조가 위에 있다 그러면요, 높이만큼 플러스를 해야 되고요. 수조가 밑에 있다 그러면요, 높이만큼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높이만큼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압력이 떨어지고요. 여기보다 이 높이만큼 압력이 커지잖아요. 커지면 플러스, 적어지면 마이너스. 필요 흡입 양정은 뭐냐? 펌프는 흡입하는 기계가 아니고 토출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이렇게 토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물이 이렇게, 여기 진공 형성되니까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압력보다 여기에 있는 압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즉 압력차. 토출을 하려면, 펌프는 토출을 하려면 토출에 필요한 압력차를 모선 단위로 미터 HO 단위, 즉 양정 또는 수도 단위로 나타낸 거. 이게 바로 토출에 필요한 압력차, 즉 필요 흡입 양정이에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X축이 토출량이에요. 그리고 이게 양정 H입니다. 자, 토출량이 0이에요. 필요한
필요한 압력차는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하나도 안 가야 되죠. 그죠? 예. 토출량 0일 때 필요한 압력차는요? 없어도 돼요. 자, 근데 토출량이 적어요. 토출량이 큽니다. 크면 클수록 이쪽에서 이쪽으로 유체가, 물이 이동하려면 필요한 압력차는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MPSH RE의 곡선은 이렇습니다. MPSH AV의 곡선은 이렇습니다. MPSH RE의 곡선, MPSH AV의 곡선. 자, 필요한 값보다 컸어요. 필요한 값보다 컸어요. 공도현상이 발생하지 않고요. 토출이 됩니다. 필요한 값보다 작았어요. 예, 공도현상이 발생하고 토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현상 방지 영역, 공동현상 발생 영역. 이게 뭐라고요? RE, 이게 AV 그림이고요. 그래서 89번 해설에 보면 유효 흡입 양정은 흡입 절대압력 마이너스 포화 전기압. 그죠? 지금 연성계가 460이에요. 마이너스 460은 게이지 압력이죠. 즉 진공압력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흡입 절대압력이 돼요?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 그래서 밑에 보면 101 마이너스 460 여기까지가 흡입 절대압력이죠. 마이너스 460 밀리 HG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거는 진공압력이라고요. 그러면 흡입 절대압력은 뭐예요? 절대는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이잖아요. 대기압은 얼마예요? 조건에 101 kPa. 그죠? 그래서 대기압, 진공압력. 이거를 해야 뭐예요? 절대압력으로 나오죠. 그럼 이제 단위를 통일해야 되겠죠. 무슨 단위로? 미터 단위로. AV하고 RE 중에 계산을 해라. 이런 문제는 1번이에요, 1번. 절대압력 마이너스 전기압, 대기압 플러스 마이너스 높이, 마이너스 마찰, 마이너스 전기압. 요거 한글로 썼는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죠? 공동현상과 관계하기 때문에. 92번까지 여기에 관계되는 문제예요. 해설에 보면 92번 MPSH는 대기압 마이너스, 흡입 높이 마이너스, 마찰 손실 마이너스 전기압. 왜요? 수조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자, 104번입니다. 내경이 D, 외경이 D인 동심 이중 간에 액체가 가득 차 흐를 때 수력 반경은 104번. 기사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보고 이거를 연상하기는 어렵죠. 이 빗감친 부분이 흘러가는 물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연상을 합니까, 우리가? 근데 해답을 보면요. 이 그림을 연상해서 풀라는 거예요. 접수 길이는 작은 원, 큰 원을 더하면 접수 길이죠. 면적은요. 큰 면적에다가 작은 면적을 빼면 접수 면적이죠. 소방 기사에 보게 되면 유체역학이라고 나와 있죠. 유체역학 및 약재화학이 한 과목이에요. 그리고 소방 전기 회로 이게 또 한 과목이죠. 이 두 과목을 소방시설관리사에는 한 과목으로 이렇게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위가 대단히 넓은 그런 과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기출문제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하더라고요. 소방수리학 8문제, 약재화학 8문제, 그리고 소방전기 9문제. 이 3개가 출제가 되잖아요. 수리학, 약재화학, 소방전기. 그러니까 이게 3개니까 38, 24. 근데 25문제니까 어딘가에 한 문제를 더 출제해야 되잖아요. 소방전기에 한 문제를 더. 그리고 가끔은 약재화학이 좀 줄어요. 8개가 아니고 뭐 7개나 6개 이렇게. 왜요? 범위가 어때요? 가장 조금이잖아요. 그래서 노력은 한다고요. 8문제를 내려고. 그래서 이것을 좀 잘 활용을 하면 공부 대비 이 과목에서 점수가 훅 올라가는 부분은 어디죠? 약재화학이에요. 두 번째는요?
소방수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제 수만 보더라도 소방수리학이 207문제, 약재화학이 118문제, 그리고 소방전기가 372문제. 약재화학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넣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소방수리학 마찬가지고 소방전기도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일부를 넣었다고요. 일부를 넣더라도 막 넣고 싶어도 넣을 게 별로 없는 게 약재화학이에요. 소방수리학은 더 넣을 수 있는데 이 정도만 되지 않겠냐. 소방전기도 더 넣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넣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방전기는 약 400문제예요. 372문제니까. 소방수리학은 200문제고 약재화학은 약 100문제라고요. 그래서 100문제, 200문제, 400문제. 근데 문제는 비슷하게 출제가 돼요. 약 8문제. 약재화학 때문에 그런지 이 과목이 과락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 과목이 과락 나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가장 작다고요. 과락이 나오는 과목이 그러면 뭐가 제일 많으냐? 소방법규가 과락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거는 왜 이제 과락이 나오는가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보는 사람은 과락이 안 나와요. 처음 시험 보는 사람이 과락이 나와요. 소방 관계 법규가 기사에 비해서 한 3배 내지 5배가 어려운데 기사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기사 내가 그냥 가도 15개 맞았는데 설마 이게 이런 생각으로 해요. 그리고 대비를 하는데 어떻게 대비하냐 하면요. 기사 기출문제 정도 보고 가요. 기사 기출문제 정도 이게 보고 가는데 이 문제가 한 3배 내지 5배가 어려우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5개도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25개 중에. 소방관계 법규가 사실은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준비를 하면. 소방수리학, 약재화학, 소방전기보다 대단히 쉬운 과목이에요. 근데 시간 투자를 얘를 100시간을 했다. 근데 법규는 20시간도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근데 똑같이 100시간을 투자해 주잖아요. 관계 법규가 점수가 훨씬 더 나오죠. 잘 생각해 봐요. 5과목을 모두 다 100시간을 했어요. 5과목을 모두 다 100시간 하면 500시간인데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50일. 5시간 하면요. 100일이거든요. 그래서 100일이다 그러면 3달 열흘이라고요. 이렇게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 했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이에요. 관계 법규는 100시간을 하잖아요. 60점 넘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수리학, 약재화학, 소방전기는 100시간을 했다 그러면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안전관리론 괜찮은 것 같아요. 뭐를 이게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단히 수월해요. 근데 또 어떤 위주로 공부하게 되면요. 늪에 빠져서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뭐를 제가 좀 적게 하는 게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소방전기를 좀 적게 하는 게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 시간을 100시간을 또는 200시간을 또는 300시간을 이 과목에 정해놨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고. 약재화학을 일단 해야죠. 그게 효과가 제일 높으니까. 그래서 이 분말 소화약제에 열분의 반응식 눈 감고 막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죠. 청정 소화약제 종류 13개 표 있잖아요. 눈 감고 막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죠. 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청정 소화약제 종류를 13개밖에 안 되는데도 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청정 소화약제 종류를 못 쓰는 거예요. 실기 때 청정 소화약제 또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필기 때 외웠으면요. 실기 때는 안 외워도 되는데, 자, 필기 때 청정을 외웠어요. 그러면 필기에 도움이 되죠? 실기에 도움이 되죠. 열분의 반응식을 외웠어요. 필기에 도움이 되죠? 실기에 도움이 되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단히 효과적인 공부법이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좀 넉넉하지 않고 좀 모자란다라고 한다면 뭐를 50%? 30%? 소방전기를 절반이나 3분의 1이나 또는 4분의 1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과목은 3개 파트 중에 2개는 잘해야 돼요. 소방수리학, 약재화학,
소방, 전기 이 3개 파트 중에 2개는 잘해야 된다고요. 이 2개를 뭐를 잘했으면 좋겠다고요? 양이 적은 또 2차에 관계되는, 물론 소방, 전기도 2차에 관계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 파트 중에 제어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피상전력, 유여전력, 무여전력의 개념은 알아두셔야 돼요. 네, 이런 게 이 소방, 전기 중에서도 2차에 좀 관계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1차 대비해서도 이렇게 기출문제를 보면요, 제어 쪽에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교류가 양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공부할 분량이. 직류는 중간이고요. 제어는 더 작죠. 그래서 이 직류 중에서는 뭐가 이제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가 하면 합성 저항 구하는 문제. 그리고 제어 쪽, AND 게이트, OR 게이트 뭐 이런 게이트 있죠. 이런 게 꾸준하게 보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9문제 중에 그 부분만 좀 자신 있으면요, 일단 2문제는 맞고 가는 거죠. 양이 너무 많지만 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대비를 해서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필기를 30시간 공부했거든요.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안전관리론 기출문제를 보니까 제가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냥 자신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기출문제를 풀어봐요. 답 가리고 125문제를 60점이 넘더라고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상태에서 소방, 수리학, 전기, 약재화학을 풀어보는데 이것도 60점 넘더라고요. 법규 이렇게 풀어보니까 또 60점 넘더라고요. 구조원리 풀어보니까 또 60점이 넘더라고요. 근데 위험물을 풀어봤는데 이게 40점도 안 나오더라고요. 위험물이. 그래서 위험물을 공부하자. 근데 위험물이 또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성상과 기준으로. 기준을 모두 다 틀리는 거예요.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기준이. 그러면 이제 뭐요? 성상은 그래도 절반 정도 아는데 그럼 뭘 하면 돼요? 기준을 공부하자. 그래서 기준이 보통 15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기준을 30시간 공부를 했죠. 그래서 15개 정도 나오는 거여서 한 12개 정도를 맞았습니다. 성상도 절반 정도 맞고. 그러면 위험물도 높은 점수가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과목에 좀 자신이 있고, 무슨 과목은 중간이고, 무슨 과목은 좀 낮은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가능하면 2차 과목이 하고 중복이 되는 수리학, 약재화학, 그리고 구조원리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게 2차 통과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냐 라는 거죠. 이게 큰 전략일 수 있는 겁니다.